금빛 건강 시청자분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장암 환자분들이 "선생님,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고 하실 때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만난 58세 김 사장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으셨던 분인데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을 방치하셨다가 결국 3기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초기에 분명한 신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의사들도 가끔 놓치는, 하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대장암 초기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정말 빨리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배변 습관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금빛 건강 시청자분들, 혹시 요즘 화장실 가는 패턴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평생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셨는데 갑자기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루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되었다거나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62세 박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화장실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먹는 게 바뀌어서 그렇겠거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계속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S자 결장 부위에 2.5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수술해야 했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변화를 올터드 바우얼 해버치라고 부르는데요. 대장암 세포가 장 내벽을 자극하면서 장 운동 패턴을 교란시키는 거죠. 특히 좌측 대장암의 경우 이런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3주 이상 배변 습관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검사받으세요. 이게 단순한 스트레스나 식습관 변화와 다른 점은 개선 노력을 해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유산균을 먹어도, 섬유질을 늘려도, 운동을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변비나 설사가 있으면 며칠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대장암으로 인한 변화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악화됩니다. 두 번째로 변의 모양과 굵기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인데요. 금빛 건강 시청자분들, 솔직히 용변 후에 한 번씩 확인하시나요? 대부분 그냥 물 내리고 나오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강 체크 포인트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만난 55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다이어트 때문인 줄 알았대요. 살 빼려고 적게 먹으니까 변도 가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계속 가는 변만 나오고 가끔은 납작한 리본 모양으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직장 부위에 3cm 크기의 종양이 있었습니다. 종양이 대장 내부 공간을 좁게 만들어서 변이 그 사이로 겨우 빠져나오느라 모양이 변형된 거였죠. 의학 용어로 펜설 마이너스 신스툴이라고 하는데 직경이 1cm 미만으로 가늘어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직장암이나 S자 결장암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변에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끈적끈적한 점액이 변을 감싸고 있거나 변과 함께 나오는 거죠. 이건 종양 표면에서 분비되는 점액 때문인데 정상적인 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점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67세 할아버지는 변에 코 같은 점액이 계속 나온다고 오셨어요. 처음엔 치질 때문인 줄 알고 약국에서 연고만 사서 바르셨대요. 3개월 동안 좋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오셨는데 상행결장에 4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완전 절제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변을 본 후 3초만 확인하세요입니다. 색깔은 어떤지, 굵기는 정상인지, 이상한 점액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3초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부 불편감과 팽만감입니다. 이건 정말 흔한 증상이라 대부분 그냥 넘기시는데요. 금빛 건강 시청자분들, 요즘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 있으신가요? 식사 후가 아니라 공복에도 배가 빵빵한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만난 59세 남성 환자분 사례가 기억나는데요.
이분은 6개월 동안 계속 배가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과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소식도 해보고 소화제도 먹어봤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대요. 특히 왼쪽 아랫배 쪽이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가스가 자주 차고 방귀도 평소보다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방귀를 뀌어도 시원하지 않고 계속 불편했다는 거예요. 검사해보니 하행 결장 부위에 5cm나 되는 큰 종양이 있었습니다. 종양이 장 내부를 막아서 가스와 대변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의학적으로 파셜 바우얼 어브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부분적 장폐색 상태였던 겁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복통의 위치와 양상입니다. 대장암으로 인한 복통은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은근히 계속되는 둔통입니다. 특히 배변 전후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작년에 진료한 64세 여성분은 3개월 동안 오른쪽 아랫배가 계속 아프다고 오셨어요. 맹장염인가 싶어서 응급실도 갔는데 맹장은 이상 없다고 해서 그냥 진통제만 먹고 계셨대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특히 새벽에 잠을 깰 정도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CT 검사 결과 맹장 근처 상행 결장에 3.5cm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위치가 맹장과 가까워서 맹장염으로 오인하기 쉬운 케이스였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2주 이상 같은 부위가 계속 아프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5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장암 발생률이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네 번째로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피로감입니다. 금빛 건강 시청자분들, 최근 6개월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5kg 이상 빠지신 분 계신가요?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살이 빠진다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61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75kg을 유지하셨는데 6개월 만에 65kg이 되셨대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살이 빠지나 보다 하고 오히려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배도 들어가고 얼굴도 갸름해져서 주변에서 젊어 보인다고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식욕은 정상인데 계속 살이 빠진다는 거였어요. 평소처럼 먹는데도 체중이 줄고 기운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대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횡행 결장에 6cm 크기의 진행성 암이 있었습니다. 이미 간에 작은 전이도 시작된 상태였죠. 암세포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면서 체중이 감소한 거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캔서 CACHEXIA라고 하는데 암성 악액질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은 항암 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서 많이 호전되셨지만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증상이 만성 피로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장암으로 인한 피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이죠. 주말에 푹 쉬어도 월요일 아침에 여전히 피곤하고 잠을 10시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진료한 57세 여성분은 극심한 피로감으로 오셨어요. 출근하기도 힘들 정도로 피곤해서 휴직까지 하셨대요. 빈혈 검사를 해보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7.2였습니다. 정상이 12-16인데 절반 수준이었죠.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상행 결장에 출혈을 동반한 3cm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출혈이 6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심각한 빈혈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혈액 검사부터 받으세요라는 겁니다. 특히 빈혈 검사는 필수입니다. 중년 이후 갑자기 생긴 빈혈은 대장암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로 혈변과 검은 변입니다. 이건 가장 명확한 신호인데도 많은 분들이 치질로 오해하고 넘기십니다. 금빛 건강 시청자분들, 변에 피가 묻어나온 적 있으신가요? 선홍색 피든 검붉은 피든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난 52세 남성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1년 동안 가끔씩 변에 피가 묻어나왔대요. 치질이 있어서 당연히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약국에서 치질약도 사 먹고 좌욕도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치질약을 먹어도 출혈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항문이 아프지도 않은데 피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치질 출혈은 배변 시 통증과 함께 나타나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 직장에서 15cm 위쪽 S자 결장에 4cm 종양이 있었습니다.
표면이 궤양처럼 패여 있어서 계속 출혈이 있었던 거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1년이나 방치한 탓에 림프절 전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대변 색깔입니다. 검은색 변, 의학 용어로 MELENA라고 하는데요. 이건 상부 대장이나 소장에서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피가 장을 통과하면서 산화되어 검게 변하는 거죠. 작년에 진료한 65세 할머니는 2개월 동안 검은 변을 보셨대요. 처음엔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김이나 미역 같은 검은 음식을 먹으면 그럴 수 있다고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은 날에도 검은 변이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횡행결장 부위에 5cm 크기의 출혈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완전 절제가 가능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치질이 있더라도 새로운 출혈 패턴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받으세요. 치질 출혈과 대장암 출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치질은 주로 배변 직후 휴지에 묻거나 변기에 떨어지는 선홍색 피입니다. 반면 대장암 출혈은 변과 섞여 있고 검붉은색이거나 검은색인 경우가 많죠. 또한 치질은 배변 시 통증이나 돌출감이 있지만 대장암은 통증 없이 출혈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빛 건강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배변 습관의 변화, 변의 모양과 굵기 변화, 복부 불편감과 팽만감, 체중 감소와 피로감, 그리고 혈변과 검은 변입니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50세 이상이시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3기, 4기로 진행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대장암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암이라는 겁니다. 정기 검진만 잘 받으셔도 대부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요. 첫째, 붉은 육류와 가공육 섭취를 줄이세요. 일주일에 500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 25-30g의 섬유질은 대장암 위험을 30% 감소시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은 대장암 위험을 1.5배, 과음은 1.2배 증가시킵니다. 다섯째,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50세부터는 5년마다, 가족력이 있으면 40세부터 검사받으시길 권합니다. 금빛 건강 시청자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소중한 정보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금빛 건강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